양양 언니, 오늘 나 좀 진지한 이야기 하고 싶어. 근데 무거운 건 아니고, 그냥 아마 언니도 한 번쯤은 느꼈을 그 이야기야.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월요일 아침에 눈 떠서 다짐하는 거야. 이번 주는 진짜 다르게 살아보자. 일찍 자고, 운동도 하고, 배달 음식 좀 줄이고. 수요일까지는 꽤 잘 돼. 근데 목요일쯤 되면 일이 좀 힘들어지고, 피곤이 쌓이고, 어느 순간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야. 금요일 되면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어. 에이, 이미 망했는데 뭘. 어차피 주말인데. 그러고 주말 다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오면 또 똑같은 다짐을 해. 근데 이번엔 다짐 앞에 자책이 먼저 붙어. 나는 왜 이렇게 자제력이 없을까? 진짜 한심하다.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사람 만나서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거. 직장에서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화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아는 게 다 사라져. 마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은 말을 해.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읽으면서 나도 마음이 좀 아팠어. 같이 들어볼래? 사연자분 이름은 지은 언니야. 31살이고 직장 다닌 지 5년 됐대. 지은 언니가 보내준 사연 읽어볼게. 양양쌤, 저 요즘 진짜 저한테 지쳤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실수하거나 일이 늦어지면 제가 먼저 화를 내요. 큰 소리로 지적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따지고. 그러고 나면 항상 후회해요. 팀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느껴지고 후배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여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진심으로. 회의 끝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왜 매번 이러지? 하면서요. 근데 더 힘든 건 연애도 그래요. 저는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상대가 카톡 읽고 답 안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혹시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그래서 연락을 자꾸 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전 남자친구도 그래서 헤어졌고 전전 남자친구도 같은 이유였어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진짜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불안이 올라오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는 그냥 고장난 사람인가 봐.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친구한테 말하면 그냥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고 엄마한테 말하면 왜 맨날 그러냐고 한숨을 쉬어요. 상담도 가봤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이 너무 서러웠어요. 저는 진짜 변하고 싶은 건데.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 건데. 왜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언니. 나 이 사연 읽으면서 좀 멈춰야 했어. 가슴이 먹먹해서. 지은 언니가 마지막에 쓴 말 있잖아. 왜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이 진짜 너무 아프다. 왜냐면 이 언니는 정말 변하고 싶은 거거든. 거짓말이 아니야. 화내고 싶지 않은 것도 진심이고 집착하고 싶지 않은 것도 진심이야. 근데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너 진짜 변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의지가 약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너 나이에 벌써 이 정도는 했는데. 이런 말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는 거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고장난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있잖아, 언니. 내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거 언니 잘못이 아니야. 진짜야.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야. 게으른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야. 이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일이야. 그리고 이걸 알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잠깐. 이거 중요해. 내가 좀 풀어서 이야기해볼게. 우리 뇌 있잖아.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한 20%를 혼자 쓰는 엄청난 에너지 먹보야. 그래서 뇌는 항상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 최대한 덜 생각하고 최대한 자동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마치 스마트폰이 배터리 절약 모드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앱을 다 꺼버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에너지 절약 모드가 기본값이야. 그래서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 하나는 자동 모드,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익숙한 길로 출근할 때 머리 안 써도 발이 알아서 가는 것처럼. 또 하나는 수동 모드. 이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멈추는 거야. 노벨상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이걸 정리했는데 자동 모드를 시스템 1, 수동 모드를 시스템이라고 불렀어. 문제는 뭐냐면 수동 모드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뇌한테는 굉장히 비싼 작업이야. 반면에 자동 모드는 거의 에너지를 안 써.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동 모드를 선호하겠지? 실제로 우리 일상의 한 80%는 이 자동 모드로 돌아간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그걸 자동 모드에 등록해버려.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반응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동화돼. 그러면 나중에는 그 상황이 오면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화가 나기 전에 이미 큰 소리가 나오고 불안해지기 전에 이미 카톡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지은 언니가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머리로는 알아. 수동 모드에서는 이러면 안 돼라고 판단해. 근데 그 순간에 작동하는 건 자동 모드야. 이미 수천 번 반복해서 뇌에 깊이 새겨진 패턴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야. 뇌의 배선 문제야. 그리고 여기서 더 잔인한 게 있어.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있잖아. 바로 그때 수동 모드를 작동시킬 에너지가 가장 부족해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높아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고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더 예민해져. 그러니까 정확히 변화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없는 거야. 이 악순환이 진짜 핵심이야. 지은 언니가 회사에서 힘든 날, 피곤한 날, 스트레스 많은 날에 더 화를 참기 어려웠을 거야.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야. 관계가 안정적일 때는 괜찮다가 뭔가 불안한 신호가 오면 그 순간 자동 모드가 확 켜지는 거지. 이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자동 모드의 패턴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함께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서로 더 단단하게 연결돼. 신경과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배선된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반응을 반복할수록 그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회로가 점점 더 굵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야. 마치 숲속에서 같은 길을 계속 걸으면 그 길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 회로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가 대부분 어린 시절이야. 어릴 때 부모님이 내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랑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뇌의 기본 배선을 만들어.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했던 아이는 내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다는 회로가 만들어져. 그 아이가 커서 직장에서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작은 실수에도 극도로 불안해하는 건 그 오래된 배선 때문이야. 지은 언니가 연애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의 관심이 불안정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회로가 이미 깊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깊어지면 그 오래된 회로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같은 불안이 올라오는 거지. 이건 지은 언니가 선택한 게 아니야. 뇌가 오래전에 배운 생존 방식이야. 맞아, 생존 방식. 이 부분이 중요해.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들, 회피하는 것, 화내는 것, 집착하는 것, 미루는 것. 이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어. 갈등이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건 그게 그 환경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조건부였던 아이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었으니까. 문제는 그때는 필요했던 그 전략이 지금은 안 맞는다는 거야. 환경이 바뀌었는데 뇌의 배선은 아직 옛날 그대로인 거지. 그래서 지금의 나한테는 맞지 않는 반응을 자동으로 계속하게 되는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거 있어?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는 거. 과제든 업무든 뭔가 시작해야 하는데 손이 안 가. 대신 유튜브 보고 SNS 보고 뭐라도 다른 걸 하게 돼. 그러다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해서 항상 후회하는 거. 이것도 같은 거야. 그 일을 시작할 때 올라오는 불안감, 잘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 불편한 감정에서 도망치는 게 자동 모드로 등록되어 있는 거야. SNS를 보면 일시적으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잖아. 뇌가 그걸 기억해. 아, 이렇게 하면 불안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피하게 되는 거야. 근데 미루면 결국 마감 압박이 오고 더 큰 불안이 오고 그러면 또 회피하고 이 고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건 다이어트 결심해놓고 스트레스 받는 날 폭식하는 거. 아니면 매번 같은 타입의 사람한테 끌리는 거.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또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 이것도 다 뇌의 자동 모드가 작동하는 거야. 익숙한 패턴을 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거든. 아무리 그게 나한테 해로워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뇌는 그쪽으로 끌려가. 또 하나.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엄청 가혹한 말 하는 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변할 수 없어. 이런 혼잣말도 패턴이야. 이 혼잣말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도 자동 모드에 등록해버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으로 자기 비난이 튀어나오는 거야.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사람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일종의 자기 기만이라고.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 무겁고 불안하니까 차라리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틀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래. 그게 더 편하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는 것보다 익숙한 고통 속에 있는 게 뇌한테는 덜 무서운 거야. 지은 언니가 나는 고장난 사람인가 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뇌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이야기야. 변화의 불확실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해버리는 거야. 그래야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도해서 또 실패하는 고통을 안 겪어도 되니까. 근데 있잖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말해줄게. 자기를 탓하는 것, 자기를 형편없다고 느끼는 것. 이게 변화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막아. 진짜야. 자기를 비난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아까 말한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자동 모드가 더 강해져. 그러니까 자기를 때릴수록 오히려 같은 패턴에 더 깊이 빠지는 거야. 이게 진짜 잔인한 역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솔직히 말할게. 이걸 안다고 내일부터 확 달라지지는 않아. 그건 거짓말이야.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뇌에 새겨진 배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가 아니라 아, 내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자동 모드를 켠 거구나.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생존 방식이었구나.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뇌의 작동 방식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관점의 전환이 작아 보이지만 진짜 큰 차이를 만들어. 왜냐면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덜 때리게 되거든. 덜 때리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수동 모드를 켤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고 그 에너지로 딱 한 번 다르게 반응해 볼 수 있게 돼. 그 한 번이 쌓이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기기 시작해. 아주 가늘고 희미한 길이지만 반복하면 점점 넓어져.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대. 나이가 몇이든. 물론 어릴 때보다는 느리지.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야. 새로운 반응을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다만 시간이 걸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자기를 때리면 안 돼. 아, 또 자동 모드가 켜졌구나.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 방법에서 이런 말을 해. 변화는 완벽해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일어난다고.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 이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 더.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 자동 모드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신호를 받으면 켜지거든. 미루는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보는 거야.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거야. 화를 잘 내는 패턴을 바꾸고 싶으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심호흡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건 자동 모드를 켜는 신호 자체를 바꾸는 거야. 작은 변화지만 뇌한테는 꽤 큰 차이야.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 이번 달에 10번 다짐하고 3번 지켰으면 그 3번이 변화야. 그 3번이 뇌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거야.
나머지 7번 못 지킨 걸 보지 말고 3번 지킨 걸 봐줘. 제발. 지은 언니한테 직접 말해줄게. 언니는 고장난 사람이 아니야. 언니, 뇌가 오래전에 배운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 언니를 지켜주려고 만들어진 거였어. 다만 지금은 그 방식이 언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지 마. 언니가 변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뇌가 너를 지키려고 만든 오래된 길 때문이야. 그리고 그 길 옆에 새로운 길을 내는 건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 언니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 좋아요랑 구독은 양양쌤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살짝 눌러줘. 그럼 나는 다음에 또 올게. 양양.